안녕하세요 여러분, 박재호 선생님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얼굴이 커진 상태로 여러분을 또다시 만나게 뵙게 됐네요. 좀 기분이 매우 더럽긴 하지만 계속해서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디렉의 델타 펑션이라고 하는 것을 하기 전에 여러분한테 과제로 남겨두었던 것, 그러니까 이것의 회전이라고 하는 녀석에 대한 부분을 한번 판단해 보라고 그랬죠. 보존장이라고 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랬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저거를 이제 계산하면 항상 0이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저게 정말 그런 상황이 될지는 일단 먼저 봐야 되겠네요. 자, 우선적으로 봤을 때에 주어진 녀석에 대한 해석을 하는 방법에서 이제 막판이 되니까 정신을 못 차리게 돼서 선생님이 뭐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는 상태로 그냥 가버렸는데, 자, 여기서 일단 우선적으로 여기가 이제 S가 되겠고, 여기가 이제 우리가 S,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녀석에 여기가 파이가 되고요. 이게 진짜 이게 글 쓰는 게 포인트가 뒤쪽으로 자꾸 밀려갖고 이거를 여기서 하면 너무 힘들어요. 이게 잘 안 맞아가지고. 자, S파이 Z라고 하는 형태로 우리가 미분을 하는 건데, 이제 컬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제 주어진 녀석에 대한 부분을 이제 각자 짝을 이루는 거잖아요. 각자 짝을 이루어서 이렇게 쌍을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쌍을 하나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쌍을 만들었을 때에 거기에 나오는 녀석의 어떤 컬을 계산한 결과가 서로 0이 된다는 말은 똑같다라는 뜻이라고 했으니까, 자,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접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때 한번 요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미분을 해보겠는데, 반대편에 대한 미분이죠. 원래는 뒤에서부터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면 외우기 쉽다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해도 어차피 빼서 0 되는 거니까 우선적으로 누구에서 누구를 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같다라는 것만 보이면 된다는 말이죠. 자, 여기를 S로 미분을 해버리니까 뭐가 나온다고요? 바로 사인 파이에다가 코사인 파이라고 하는 요런 값이 나와요. 그렇죠? S로 미분했으니까. 근데 이쪽을 우리가 파이로 미분하게 되면 이 앞에 있는 S가 있어, 이건 죽어버리고 S가 남아있는 상태에 요거를 미분하는 거니까 S가 그대로 있고요. 자, 그리고 안에 거를 미분해서 곱해주죠. 이 얼마 사인 파이가 남아있고 안에 거 미분하면 코사인 파이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아이디어 자체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키포인트가 되는데요. 자, 여기를 우리가 파이로 미분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주어진 녀석에 대한 걸 S로 미분하면 이렇게 되고, 이쪽을 어떻게 된다고요? 파이에 대해서 미분을 해버리면 주어진 녀석에서 앞에 있는 녀석은 당근 제로가 되고 이 S가 있고 이걸 미분하는 거니까 2사인 파이 코사인 파이가 나와요. 그러니까 파이로 미분한 형태에 대한 부분이고 이쪽은 S에 대한 부분으로 미분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S파이에서 세타라고 제타라고 주어진 상태를 봤더니만 얘에서 이쪽을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 발이 그냥 사인 파이 코사인 파이가 나오고, 자, 그리고 이쪽에 있는 걸 이쪽에 얼마 이게 파이로 미분해버리고 나면 2 사인 파이 코사인 파이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앞에 S가 이렇게 붙어있는 상태가 되죠. 자, 이 두 가지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같냐라고 하는 형태로 표현해보면 사인 파이에다 코사인 파이라고 주어진 녀석과 2S라고 하는 형태로 주어진, 그러니까 이건 S로 미분했으니까 S 필요 없단 말이지. 이거는 파이로 미분했지만 이 앞에 S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서 표현된 것이 같냐라는 거죠. 원칙적으로 보면 이거는 지금 이제 같은 게 아니죠. 앞에 2S가 붙어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XYZ 좌표계에 의해서 표현되는 값은 아니고, 이거 이제 XYZ라는 걸로 표현되면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게 S잖아요. 이게 S고 여기가 얼마 파이고 이쪽이 Z가 되는데, 이 S파이 Z라고 하는 녀석이 만약에 XYZ라는 직교좌표가 만들어졌다면요, 요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뭐라고 쓰는 방법에 따라서 바로 이런 아이디어를 쓸 수 있지만, 얘를 지금 현재 S파이 Z라고 하는 원통 좌표계로 옮겨놓고 나니까 이제 계산이 약간 맞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쪽도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쪽에 있는 걸 파이로 미분하면 오른쪽은 반드시 제로가 되겠죠. 근데 여기 있는 걸 Z로 미분해도 어떻게 됩니까? 0이 되니까 이 두 개에 대한 차는 0이어서 그냥 0이 나오는 거 맞네요. 자, 얘를 이제 S로 미분하면 똑같이 0입니다. 자, 그리고 똑같냐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거를 이제 뭐라고요? 거꾸로 Z로 미분합니다. 그럼 저것도 0이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두 개가 얘도 0이고 얘도 0이고 맞아 떨어졌는데 이 녀석을 S로 미분했을 때는 사인 파이, 코사인 파이가 남는데 여기 있는 걸 이쪽에 있는 파이로 미분하고 나면 앞에 S가 곱해진 상태에서 만들어진 S에다가 사인 얼마입니까? 제곱 파이라고 하는 거를 뭐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 파이에 대해서 편미분하는 거라 S는 상수라 바깥으로 빼놓고 나서 안에 거를 미분하는 게 사인 제곱 파이니까 2 사인 파이가 2 사인 파이가 되고요. 2 사인 파이가 되고요. 어떻게 된다고? 코사인 파이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진다 이거지. 그러니까 위에서 만들어진 이 녀석하고 여기서 만들어진 이 녀석하고는 서로 어떻게 된다? 다른 결과를 갖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런 결과가 서로 맞아떨어지지 않아서 다른 거는 제로가 맞는데 이게 제로가 아니면 그런 보존장이란 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자, 그거는 XYZ라고 하는 축에 의해서 표현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형태를 만들 수 있겠지만 지금 이거는 S by Z라고 하는 형태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curve E가 제로라고 하는 것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S by Z에 있는 curve E를 그대로 가져와서 풀어보는 것이 가장 좋다. 아니면 XYZ 축으로 바꿔놓고 판단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죠. 저건 사실상 극좌표계랑 똑같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상태를 해석을 하지 말고요. 얘를 이제 우리는 어떠한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겁니까? 주어진 식을 판단할 때 코 간지러워. 자, 이 형태를 우리가 이제 curve E로 가는 거죠. 제일 먼저 나왔던 식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어떻게 썼었다? 자, F에 A에다가 U가 되고 G에다가 A에 V, 그 다음에 H에다가 AW가 되고 UVW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먼저 성분을 한번 잡아봅니다. 자, 이쪽을 뒤에서부터 하라고 그랬죠? 얼마 라운드에다가 라운드 V가 되고요. 어떻게 된다? H에 AW라고 하는 것을 미분을 하고 자, 마이너스에다가 뒤쪽으로 가는 거라 그랬다. 얼마? HAW를 라운드에다가 얼마 된다고? 라운드에다 라운드 W가 되고요. 자, 이쪽에 있는 녀석이 GAV가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자, 요 상태에서 바로 U 성분이기 때문에 GH분의 1이라 있죠. 외워두라 그랬다. 요렇게 해서 하나 만들어진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 뭐가 된다고요? 요 상태를 해놓고 이제 우리가 식을 하나 쓸 거예요. 자, 이제 하나씩 조금 이제 칠판이 조금 좁아졌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더라도 여러분 조금 간격을 띄워놓으면 이해하기 쉽겠죠? 자, 띄워놓고 이번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쪽에서 우리가 F에 AU가 하나 있고 그 다음 U가 있겠죠. 뒤쪽에서부터 갑니다. 라운드에서 라운드 W. 이제는 그냥 외울 수 있겠죠? F에 얼마 AU 성분을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에다가 얘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마치 라운드에다가 라운드 U가 되겠고 자, 라운드 U가 되고 H에다가 A 얼마 W라고 하는 걸로 표현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고 V 성분이니까 FH분의 1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한다 그랬죠.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표현을 해주고 나면 마지막에 대한 형태는 요 두 놈에 대한 형태로 남겨질 것이고요. 자, 그 결과에 따라서 표현해 본다 그러면 마지막에는 뒤쪽부터 가는 거죠. 라운드에 라운드 U가 되겠고 G에 AV라고 하는 성분에다가 마이너스에다가 이제 V로 미분합니다. 라운드에 라운드 V가 되고 얼마라고요? F에 AU라고 하는 녀석이 되고요. 자, 이렇게 된 다음에 실제 뭐라고? 마지막에 있는 건 W 성분이니까 얼마 된다? FG분의 1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뭐가 돼? curve E에 대한 식을 전부 만족할 수 있게 됐더라. 우리는 이 상황에서 뭐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제로가 된다면 curve E가 제로인데 아까는 XYZ라는 어떤 평형적인 직교좌표계를 설명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뭐라고? S, 파이, Z라고 하는 바뀌어진 어떤 축에 대한 해석을 해야 하므로 이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뭐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아이디어를 가져가기가 쉽지가 않더라. 자, 그렇기 때문에 XYZ에서 판단되는 모든 curve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축에 맞게 만들어 놓은 curve를 찾는 것이 이 보존장 찾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더라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여기 나온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식을 한번 써보겠는데요.
자, 라운드에 라운드 V가 되니까 두 번째니까 파이죠. 그래서 우리는 라운드에다가 라운드에 얼마 돼? 파이가 되겠고 이쪽에 나오는 게 H라고 했어요. 그래서 H는 FGH 세 번째에 대한 거잖아. 자, 우리가 S파이 Z라고 할 때는 중간에 있는 것 파이 부분만 얼이 되고요. 나머지는 다 1이었었죠. 그래서 바로 그 녀석에 대한 부분을 잘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쉽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만 이게 얼이 돼요. S, 그쵸? 그러니까 H는 1이니까 됐고 이거에 W 성분이 됩니다. 그럼 W 성분이니까 얼마 돼요? 3Z가 되겠네요. 그쵸? 다음 마이너스에다가. 자, 라운드에다가 라운드 W니까 라운드에 라운드 Z가 되겠고 괄호 열고 G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S가 됐죠. R이라고 하는 것 대신에 길이를 S로 봤으니까. 자, V 두 번째 성분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분 두 번째 성분이 이거죠? 그래서 얼마? S가 있으니까 S제곱에다가 얼마 된다? 사인 파이, 코사인 파이 요렇게 되겠네요. 자, 근데 얘를 계산함에 있어서 우리가 요렇게 만들어 놓고 여 뒤에다가 GH가 되니까 S분의 1이라고 하는 걸 요렇게 곱해야 되는데요. 이거 할 필요가 없더라라는 거죠. 왜냐하면 요 자세히 보세요. 아까는 우리가 분명히 풀어보니까 뭔가 이상한 값으로 표현이 됐었는데 지금을 보면 파이로 우리가 뭐한다? 미분을 하다 보니까 Z는 당연히 죽어야 되고요. 이제 Z로 미분하는데 여긴 Z가 하나도 없으니까 당연히 죽어요. 그래서 S가 있으나 마나 우리는 뭐가 된다? 여기 있는 요 값 자체는 0이 된다라는 사실을 내가 깨우칠 수가 있겠네요. 첫 번째 라인 U 부분이 어떻게 된다고? 제로가 됩니다. 그 S축에 관련된 컬브는 0이 된다는 사실을 하나 깨우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라운드에 라운드 W를 가서 우리가 Fn 1이니까 됐고요. 자, 여기서 W는 세 번째니까 라운드에 라운드 Z가 되겠고 A의 첫 번째에 대한 부분은 얼마 된다고요? S에다가 2 플러스 얼마? 사인 제곱 파이가 만들어져요. 자, 첫 번째는 라운드에 라운드 S가 되겠고 H는 1이고 AW는 어떻게 됩니까? 3Z가 되겠네요. 뭐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FH는 어차피 1이니까 1 곱하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어떤 결과를 하나 안을 수가 있다. 여기 주어진 녀석을 봤을 때 이건 Z로 미분하는 겁니다. Z로 미분하는데 이 안에 Z가 없으니까 당연히 제로가 될 것이고 S로 미분하는데 여기는 Z밖에 없으니까 제로가 될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쪽에 있는 값도 결론은 얼마? 0이라는 값으로 가겠더라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풀고 나니 얼마나 좋으냐 이 말이야. 그치? 그러면 라운드에 라운드 U가 되니까 라운드에 라운드 S가 되겠고 이제 G라고 하는 것이 S가 되겠고요. A의 V 두 번째 식에 대한 부분이니까 S제곱에다가 얼마? 사인 파이 코사인 파이 이렇게 되네요. 자, 맞나요? 자, 그렇게 이렇게 되고 V로 미분한다는 것이니까 라운드에 얼마? 라운드 파이가 되겠고요. F는 1이고 U 성분이 S에다가 2 플러스에다 얼마? 사인 제곱 파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죠. 그렇죠? 자, 이렇게. 맞나요? S에다가 요렇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요 성분에다가 뭐라고? FG니까 이걸 뭐? S분의 1을 요렇게 해주면 되겠네. 자, 요거는 식을 한번 보면 조금은 다를 듯 합니다. 그러면 요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뭐를 하나 할 수 있냐면 S로 미분하기 때문에 S로 미분하면 ES가 나와서 요 식 자체가 어떻게 표현되냐면 ES에다가 사인 아까 봤다시피 사인 파이 얼마 대 코사인 파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되겠죠. 요 라인 알겠습니까? 그 S분의 1을 빼고요. 그럼 여기는 파이로 미분하는 건데 ES는 죽고 S니까 ES에 뭐가 돼? 사인 파이 코사인 파이 똑같은 값이 나오죠. 요 ES는 죽어버릴 거 아니야. ES는 죽는데 여기에 S 들어가서 S 사인 제곱 파이 S에다가 사인 제곱 파이 그러니까 S에다가 사인의 제곱 파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얘를 미분하면 이걸 파이로 미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S는 그대로 두고 ES의 사인 파이 안에 거 미분하면 코사인 파이 서로 같더라. 생각 밖에 이쪽 라인은 어떻게 된다? 두 개가 다 죽는 결과가 나오더라. 그래서 이 상황을 보니까 여기도 제로, 저기도 제로, 여기도 제로가 나왔기 때문에 이 벡터장 자체는 XYZ로 표현하는 형태에 대한 식이 아니라 그냥 S 파이 Z로 갖다 놓고 나니 뭐가 되더라는 거죠? 제로가 되더라.
다시 말해서 보존장이 되더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캐치할 수가 있겠더라. 자, 이게 얼굴이 많이 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자, 그렇지만 조금 커졌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모니터링 해보니까 요는 커졌어요. 요는 커서 2-만한데 이거 이럴 때마다 얼굴을 앞으로 들이밀면 더 고통스러울 것 같아서 이 뒤쪽에 붙어서 수업을 하는데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한 내강 정도는 이렇게 갑자기 커진 얼굴로 나타날 테니까 여러분들 그냥 보고 나서 못생겼네 그러지 말고요. 일단 강의에 좀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망가지지 않았었는데 이 나이를 먹으니까 옛날에 참 풋풋했던 시절이 기억나네요. 자, 지금은 뭐가 풋풋해 이제 삭은 거죠. 쉰내가 나는. 아우 짜증나. 자, 이렇게 보존장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겠네요. 어떤 상황이 되는지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이제 전체를 계산하는 방식들을 다 하나씩 연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저번 시간에 마지막에 설명했던 이제 드랙의 델타 펑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보는데요. 원래 그린 정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써보면, 그린 정리를 써보면요. 뭐를 하나 알 수 있냐면, 그린 정리가요. 분명히 여러분한테 얘기하지만, 오늘 아침에 너무 찝찝하고 힘들어서 오늘 또 영화를 한 편 때리고 왔습니다. 오늘 때리고 왔는데, 지금 지금 영화를 보고 있는 시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요즘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게 요즘 좀 알라딘이라 그래갖고 원래 또 디즈니에서 만드는 다 재밌잖아요. 그래서 실사판으로 알라딘을 봤는데 그 남자 주인공이 약간 그 인도 계열 같은 사람인 거, 인도 파키스탄 아니 어쨌든 인도 계열 친구 같은데 거기는 이제 알라딘과 비슷하게 만들려고 이제 그런 쪽에 맞고 캐스팅한 것 같고. 그 나오미 스콧이 역시 가수답게 노래를 잘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외모가 거기서 거의 다 받쳐줬기 때문에 마치 생선맨의 영화를 보면 거기 우리 앰버 허드가 머리 빨간색으로 탁 나오잖아요. 거의 다 휩쓴 거 마찬가지. 지니도 즐거웠지만 아주 역시 디즈니는 화려하고 아주 노래가 들어가니까 너무 좋더라. 개인적으로는 선생님은 알라딘 재밌게 봤지만 기대하고 있는 건 역시 존 윅 3입니다. 워낙에 내가 재밌게 봤기 때문에 1, 2를 특이한 액션이죠. 권총갖고 하는 액션은 그만큼 좋은 액션을 아직까지 못 본 것 같아.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지금 언제 찍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미 머릿속으로 나오겠죠. 자, 여러분들 설마 그걸 들으면서 이렇게 역추적하고 하는 인간은 없어라고 생각한다. 자, 그림 정리를 보면 여러분 평면상에서 그림 정리를 보면 이런 것들을 하나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일단 컬이 움직여서 하는 형태와 그 다음에 회전도 있지만 다이버전스 발산도 있잖아요. 플럭스. 그러니까 플럭스를 할 때 우리가 뭐였냐면 어떠한 V라는 벡터장이 어디다 바로 이 단위 접선 벡터 방향으로 우리가 이제 잡아주는 거잖아요. 근데 단위 접선 벡터 방향인데 어느 순간 이제 N자를 그리기가 참 힘들더라.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M이 되죠. 힘들다 이거. 정말 왜 이렇게 나타내기 힘들지? 어느 순간부터 N을 이제 쓰기가 너무 힘들어요. 자, 이렇게 N 벡터에다가 이제 우리가 일반 선에 대한 부분이니까 선의 단위 이렇게 법선 벡터 방향으로 DS 이렇게 됐잖아. 자, 이렇게 선적분을 해서 그거를 이제 돌면서 이제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림 정리가 예를 해서 계산하면 안이 꽉 차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surface에서의 뭐죠? 다이버전스로 계산하죠. 이제 이렇게. 여기는 스칼라 값이니까 여기는 이제 벡터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재밌게 여러분 이제 회전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다이버전스라고 하는 게 저래 만들어졌는데 만약에 발산 자체가 없는 보존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여기 있는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적분해야 되죠. 적분. 그러니까 적분을 해야 되고 여기 있는 걸 계산할 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적분을 할 때 여러분 재밌는 것이 적분은 어떤 상황으로 해야 되냐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뭐랄까 선으로 둘러싸인 영역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해서 뭐가 돼 이렇게 돌아가는 상태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적분을 하는 건데 이런 거를 적분을 하는 건데 이 안쪽에 대해서 내가 뭐 하겠다는 거죠? 바로 이중적분을 하겠다라는 게 저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쪽에서 우리가 이중적분을 한다는 게 목적인데
얘를 적분하는 부분을 자세히 보니까 어떤 부분이 하냐면 이 분모가 R이잖아, 길이. 그러니까 길이가 어떻게 된다는 거죠? 반지름 R이 제로 되는 위치. 예를 들어서 원점 근방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원점 근방에서는 적분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특이점 싱귤레리티라서 분모가 빵이 되는 지점이 발생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는 뭐가 된다고요? 해석이 불가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원점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는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적분 자체를, 그러니까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적분 자체를 시행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럼 저 부분이 있는 이상은 계산이 안 되니까 저거를 뭐 한다고? 없애주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 방향에 대한 건 여러분 미적분학 부분 보면 여러분 끝에 벡터 미적분학 부분에서 저 부분을 뽑기 위해서 물론 약간의 뭐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뭐 복소에 대한 어떤 정보가 있거나 아니면 선생님의 유튜브를 보게 되면 선생님이 이제 복소 해석에서 중요한 몇 가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면서 유수정리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해놨는데 바로 레지듀, 유수라고 하는 녀석을 이용해서 잉여잖아, 잉여, 레지듀. 그리고 옛날에 썼던 내용이 이 용어예요. 근데 이런 부분을 계산할 때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으면 안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적분은 함부로 할 수 없는 게 만약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또 다른 이런 구멍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여기서 연결은 돼 있는데 이렇게 해서 두 개가 잘려 있죠. 그렇죠? 어제부터 계속 미안합니다. 이거 참. 이렇게 해서 뭐 미안하나? 뭐 미안하겠죠. 자, 일단 뭐 이중 연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중 연결 부분은 여러분 적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석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갖다가 표현하면 안 되고요. 바로 우리가 적분을 할 때는 이런 상태가 없는 것. 그러니까 깔끔하게 안쪽이 없고 이렇게 되는 거 있어요. 여기다가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모든 점에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 부분에 해당하는 녀석을 우리는 이제 단순 연결 영역이라 해요. 그냥 이제 용어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단순 연결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단순 연결 영역. 그러니까 단순 연결 영역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데 이게 이중적으로 아까 돼 있던 그 부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단순 연결 영역 이렇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장치를 하나 가져오냐면 그 상황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해요. 여기다가 우리 저번 시간 마지막에 했지만 구멍을 하나 딱 뚫습니다. 그럼 구멍 뚫으면 이렇게 하나 나오죠. 그냥 약간 오버해서. 아주 얇게 한번 뜯어버리면 이게 뭐가 되냐면 이렇게 해서 물이 흘러 들어가다가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돕니다. 그러니까 이 실제 딱 보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딱 잘라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 여기서 아주 이런 식으로 되는 걸로 구멍을 뚫어버리는 거지.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쪽으로 물을 타고 가서 내려왔다가 이렇게 돌아서 이쪽으로 가서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오는. 그러니까 이런 연결로 만들어지면 구멍을 하나 뚫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자크가 하나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크가. 그러니까 자크가 하나 있는데 그 자크를 연 거지. 그러니까 딱 연결해버리면 어떻게 여러분 보이죠? 요렇게 되고 안에 구멍을 하나 뚫었는데 가운데 이렇게 자크를 해서 쭈르륵 연결돼 버리면 따르륵 열면 어떻게 돼요? 그냥 뭐가 됩니까? 이런 식으로 다 열려버리죠. 이런 식으로. 가운데 이렇게 딱 열리면서 여기 딱 파지면서 단순 연결력이 된다고. 그러니까 요 부분을 빼는 거예요. 요 부분을. 그러니까 유수라서 구멍 뚫어서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없애서 막 계산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서 하는데 그 구멍 뚫은 것을 이와인 값이면 여기 중심이 어떻게 반지름이 아주 작은 입실론인 원판 경로를 따라간다고 생각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해보면 저 값은 항상 뭐가 나오냐면 2파이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2파이라는 값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다이버전스잖아요. 이게 실제로 다이버전스.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거는 우리가 저번에 한번 봤다시피 이렇게 생긴 함수는 다이버전스가 자명한 0이 돼요. 그러니까 다이버전스 자체가 항상 0이 되는 상태야. 그런데 저거를 적분을 하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우리가 편안하게 반구면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반구면에서 외부로 빠져나가는 플럭스를 구하라 그러면 이 면 위에서 작용하는 면적분이잖아요. 근데 이 면적분이라고 하는 녀석에서 다이버전스는 빵이 되는 건 맞는데 이 면에다가 해석을 하는 부분에서 이게 S는 뭐가 면이 아니라 선을 따라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계산해 볼 때 이제 우리가 가우스의 발산 정리로 넘어가서 해석을 해볼게요. 자, 그게 뭐냐면 여러분도 잘 알고 있다시피 가우스 발산 정리는 저거를 확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어차피 면에 관해서 표현되어지는 거죠. 각 면을 따라가면서.
그러니까 면을 따라가면서 만들어 놨을 때 어떤 V라는 벡터에 어떻게 된다? 도트에 dA 벡터. 자, 이게 단위 법선 벡터자라고 했죠. 법선 벡터 방향.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어떤 서페이에서 닫힌 국면에 대한 부분이라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면 이것은 가우스 발산 정리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형태로 쓸 수 있냐면 인테그랄. 자, 완전히 꽉 차 있다고 봤을 때 뭐가 돼? 어떤 이 볼륨, 어떤 볼륨에서의 뭐라고? 다이버전스라고 하는 녀석을 뭐한다? d타우 한 거랑 어떻다? 같다였어요. 자, 우리 여기서 다이버전스를 계산하면 저건 자명하게 뭐가 된다고? 0이 돼요. 그래서 이쪽은 0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0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0인데 그럼 과연 이거는 0이 되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0이 되지 않는 부분이 발생해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지금 뭐가 있냐면 얘는 지금 R 벡터 방향밖에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 V라고 하는 녀석의 성분이 R 파이 Z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내적을 치는데 여기가 파이하고 Z 성분은 다 빵이잖아. 그럼 R 성분밖에 안 남아요. 그럼 DA에 어디에 들어있다는 거야? R 성분에 대한 형태의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거야. R 성분이 들어가면 여러분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반구가 하나 있다고 칩시다. 반구가 있다면 자, 이런 면이 있어요. 반구가 있어요. 이 반구가 있거나 아니면 구 전체를 한번 따져보자. 구 전체를 해볼까요? 구 전체가 좀 편하니까. 구 전체를 보면 요렇게 해서 구가 하나 요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요 라인에서 가운데에서부터 요렇게 돌아가는 형태로 해서 우리가 뭐다? 요렇게 해서 구가 하나 대원호에 있을 건데 뭐를 볼 거냐면 이 단면에서 어떤 수직이 되는데 저 성분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이게 단면적이 법선 벡터인데 법선 벡터에 이 법선 벡터인데 어느 성분이 관련되어 있는 거야? 이 R 방향의 성분만 살아남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R 파이 Z가 되는데 법선 벡터의 변화니까 DA니까 어떻게 되냐? R 방향.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점을 하나 이쪽을 잡는다면 여기서 어떤 점을 하나 잡는다면 여기에 어떤 점이 하나 있다고 쳤을 때 이 점으로부터 어느 방향을 보는 거죠? 이쪽으로 가는 게 바로 R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R 방향이 법선 벡터가 되는 A밖에 살아남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A가 그렇게 되면 이걸 R 방향으로 법선 벡터를 만들어내는 이런 평면은 뭐냐면 결국 남아있는 누구? D파이와 DZ라고 하는 구면이니까 D파이 D세트가 되겠죠. D세타. 그러니까 D파이와 D세타라고 주어져 있는 바로 그 두 녀석에 대한 결합으로밖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것에 대한 면적을 계산할 때가 이거에 대한 크기잖아. 그러니까 얘가 재고요. 얘를 이렇게 하기가 이 면이거든. 이 면을 중심으로부터 이까지 반지름을 내가 라지 R이라고 봅시다. 나는 표면에서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R은 뭐가 돼요? 뭐 이렇게 고정된 값이 되죠. 그러니까 제로에서 R까지는 R이 고정됐기 때문에 R은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기 나오는 건 뭐라고 쓸 수 있어? 스몰 R 제곱이 길이가 R인 반지름을 생각해버리면 되니까 이 식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주어져요. 자, 그림 정리를 생각할 때 저렇게 해서 이렇게 풀다 보면 2파이가 항상 나온다 했는데 자,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이 부분에서는 다음과 같은 걸 한번 그려볼 텐데요. 자, 이것에서 면적에 관련된 부분 중에 남는 것이 누가 있냐면 바로 R 방향밖에 살아남지 않더라. 그럼 여기가 R인 상태의 법선 벡터가 되면 바로 그런 녀석들에 대해서 면적분은 결론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다 모아줘야 되는데 남는 건 그거밖에 없으니까 서페이스 이중적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서페이스에 대한 서페이스가 이중적분이야. 그럼 DA가 뭐가 살아남는다고? 이쪽 방향에 대한 부분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 사각형에서 이쪽 부분이 높이가 되고 나머지 어떻게 계산해버리면 어떤 부분이 나온다? R이라고 하는 나오니까 이쪽으로 돌아가는 뭐가 돼? 이쪽 접선 방향으로 생겨져 있는 뭐?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건 파이라고 그랬고 여기서부터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형태.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되면 위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위쪽으로 만들어진 이 녀석은 어떻게 돼? 이렇게 오면서 파이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세타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파이와 세타에 대한 부분이 되고 그 다음에 로는 그대로 있는 상태니까 바로 저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뭐였습니까? R 제곱 사인 파이라고 하는 거 기억나요? 우리가 바꿀 때
이 정육면체 말고 직육면체를 표현할 때 이게 어떻게 됐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처럼 봤을 때에 이쪽에 나오는 녀석에 대한 부분과 이쪽에 나오는 부분, 이거는 당연히 뭐가 된다? D 얼마로였는데 이걸 우리가 R로 바꿔서 DR로 해석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저렇게 되는 것이고, 일단 이 상황에서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 이쪽과 말고 이쪽에 대한 부분, 이쪽에 대한 건 얼마 된다고요? 이게 바로 D 가운데 있는 천칭각을 세타로 봤으니까 여기가 얼마 돼? RD 얼마 된다고요? 여기가 주어진 녀석이 바로 이 세타다라고 하는 건 기억나죠? 그럼 이렇게 잡았던 것이 뭐였습니까? R 얼마 된다? 사인에 얼마? 이쪽에 있는 게 사인에 얼마? 파이라고 하는 녀석에 얼마 된다? D 세타 이렇게 썼거든요. 그러니까 주어진 식들을 가만히 생각하면 여기 나오는 것이 이제 로 D 파이가 되겠죠. D 파이. 자, 그래서 요렇게 만들어지고요. 아하, 잠깐만요. 이쪽으로 오는 걸 우리가 뭐다? 세타로 잡은 것이 맞기 때문에 RD 세타가 되겠고, sorry. 이쪽이 파이가 되겠죠. 이 세타. 그러니까 R 사인 파이에다가 얼마 돼? D 세타가 되는 게 아니고 이건 R 사인 이쪽으로 내려왔으니까 세타인가요? 아, 이게 참 기호 때문에 짜증나서 이 R 뭐가 된다?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건 세타로 가니까 이쪽으로 툭 떨어질 때는 얼마? 사인 세타로 떨어져서 밑에서 보이는 이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방위각은 D 파이가 됐었죠. 자, 그리고 이쪽은 세타에서 떨어졌으니까 이쪽은 이게 세타에 관련된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R, D 세타 이렇게 된다. 그렇지?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저쪽에 주어진 녀석에서 R 세타 파이라고 하는 형태로 주어진 거지.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이 면적은 얘랑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R 방향으로의 면적은 이렇게 됐으니까 R 제곱 사인 세타가 되더라. 그리고 D 파이, D 세타가 만들어지죠. 그럼 이쪽에 있는 녀석을 계산을 해 보면요. 결국에는 R 성분을 벡터로, 법선 벡터로 갖는 부분밖에 안 생기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맞춰서 해석해 보니 바로 DA는 뭐가 나오냐면 R 제곱에다가 얼마 된다고요? 사인 세타가 되고 D 세타에 얼마? D 파이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지더라. 그러니까 얘라고 하는 녀석에 대한 부분 붙어 있는데 이제 R은 고정된 값이었죠? 표면에서 계산하니까. 표면에서 계산하니까 R은 얼마 돼? 라지 R이 됩니다. 그래서요. 여기 있는 수식을 갖다 이렇게 한번 딱 없애보면 결론 우리가 풀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자리는 그냥 R 얼마 된다? 이게 뭐죠? 제곱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현재 누구냐면 DA라고 하는 녀석의 뭐가 된다? R 방향으로 만들어진 이 법선 벡터의 DA가 되죠. 그 크기에다가 R을 했으니까 R과 R을 서로 내적을 하면 1이란 말이지. 저기 R 성분과 이쪽의 R 성분은 R 성분이란 게 법선 벡터의 R 성분이란 건 밑면에 대한 크기를 우리가 이 크기로 잡는 거라 했죠. 법선 벡터는 거기에 수직인 거니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거 여기에 뭐가 있다고 실제로는 요 자리에 뭐다? 이제 R 벡터라고 하는 녀석이 요렇게 하나 있다. 그러니까 요렇게 만들어진 것과 얘를 내적을 때렸으니 이 둘은 곱해서 단위 벡터니까 1이 되고 요 자리에 뭐가 생긴다고? R 제곱분의 1. 요거는 고정된 값이잖아. R. 이거 제 크기가 R 제곱분의 1.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내가 말하는 거. 그러니까 R 제곱분의 1이 만들어지니까 요렇게 해서 우리는 요렇게 되더라. 그러니까 얘를 지금 뭐 하는 거야? 그 면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데 이중적분으로 바꿔놓은 거거든요. 근데 면적분이 어떻게 된다고? 이게 세타와 파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세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오니까 제로에서 파이가 되고 파이는 어떻게 이렇게 다 들어가면 2파이가 되죠. 그러니까 얼마 제로에서부터 어디까지 파이는 위에 있는 천칭각에 대한 부분 사인 세타, D 세타가 될 것이고 자, 그리고요. 우리가 주어진 녀석에서 여기 있는 녀석은 실제로 D파이가 되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제로에서 어디까지요? 2파이까지 그냥 D파이가 되더라.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사인 세타 제로에서 파이까지는 2가 되죠? 그럼 2가 되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얼마? 그냥 1이니까 2파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된다? 4파이 이렇게 되죠. 자, 요게 뭐랑 같은 게 아까 2파이라고 적힌 게 뭐죠? 우리가 반지름이 1일 때 2파이는 뭐? 요 부분은 바로 2파이가 원둘레죠. 둘레. 이게 원둘레죠. 그러니까 여기 주어진 요 2파이는 뭐라고요? 원둘레요.
자, 그거를 하나 위로 들어 올리니까 뭐가 되더라고요? 이게 만들어졌죠. 이게 뭡니까? 겉면적이 되더라라는 거죠. 뭐가 되더라고? 바로 이 녀석은 4파이는 반지름이 1인 뭐가 된다는 거죠? 겉면적이 되더라. 그러니까 하나가 더 플러스 됐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원 둘레였던 거를 겉면적으로 하나 올렸다고 생각하면 돼. 이제 무조건 이런 식으로 4파이 정도 나옵니다. 그럼 이제 재밌게도 여러분 뭐가 만들어지냐면 지금 약간 의심되는 부분이 발생했죠. 어떤 부분이 의심되어졌다? 바로 여러분들이 보자마자 아주 희한한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얘와 같이 이런 부분이 좌측에 나와 있는 요 값은요. 좌측에 요렇게 나와 있는 건 지금 4파이라고 하는 답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우측에 나와 있는 건 자명하게 얼마라고? 0인 거예요. 두 개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다른 거는 뭐냐면 일반적인 적분을 사용할 수 없는 분모가 0이 되는 형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재밌게도 분명히 발사는 전부 다 모든 영역에서 제로가 되는데 바로 이 어떻게 된다? 이 특이점 singularity, 그러니까 분모가 제로가 되는 원점, R이 빵이 되는 지점, 어떤 시점이 있다면 시점으로부터 거리가 0이 되는 위치예요. 바로 그 점 주변에서는 뭐가 된다고? 이렇게 좌우 답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하다 보니까 이걸 풀기 위해서 저 특이점을 빼내야 됩니다. 그래서 빼내고 원래 계산해야 되는데 지금 보다시피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서 아이디어를 써보면 되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저 부분을 빼고 나서 생각하는 부분 그 이외에 어디든 뭐가 된다? 다 제로가 되는 건 자명한 일이 되더라. 좀 특이한 함수죠. 좀 특이합니다. 싱귤러한 함수예요. 자, 저렇게 벡터 함수 중에 저런 식으로 돼갖고 분모를 가까이 제로로 보면 전체가 무한대로 뭐한다? 어떤 특정 함수의 분모는 크기잖아, 크기. 요거는 어떤 점이고요. 점인데 이 점에서 크기가 0인 거야. 크기, 길이가 0인데 0에 가까운 어떤 점이야. 그러니까 길이가 0이 돼버리면 무한대로 발산하는 이런 특이하게 생긴 벡터 함수가 이제부터 우리가 풀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함수가 되고 그것이 딜에게 델타 펑션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이 될 것입니다. 저렇게 생긴 것 잘 기억하고요. 싱귤러리티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해석하는 것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도입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차피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자,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요. 잠시 쉰 다음에 이제 이 딜에게 델타 펑션이 바로 이 충격량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되돌아오도록 할게요.